사실 제가 태어난 곳이 부산이기도 하고요. 학교도 부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산에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스타트업이라거나 기업이라고 하면은 고객을 더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고객이 있는 제2의 도시. 사실 힘들어요.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이에요. 현실적인 한국의 상황에서는 그 시장의 크기로 봤을 때 서울에 좀 집중화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제2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유니콘이 하나도 없어요. 주식회사 V드림 대표 김민지입니다. 라이브엑스 대표를 맡고 있는 송종욱이라고 합니다. 플라시스템 대표이사 김태진입니다. 모두사인 대표 이영준입니다. 저는 첫 번째 사업도 부산에서 시작했고 두 번째 사업도 부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부산이라는 지역은 서울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초기 자본도 적게 들고 시장을 테이스팅하기는 상당히 좋은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째 창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장점이라고 하면은 확실히 서울에 비해서 좀 많은 비용적 부분들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흔히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초기에 그 시장을 결국 검증하기 전까지 꽤 인고의 세월을 버텨야 되는데 동일한 시드머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부산이 훨씬 더 좀 초기의 데스밸리 과정을 버티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인 강점을 가지지 않았나. 초기 창업에 대한 지원은 다른 시보다는 훨씬 좋아요, 부산시가. 근데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후속 투자 유치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고 그리고 구인은 더더욱 어렵죠. 부산에는 아직까지 성공한 IT 기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시행착오를 겪은 시니어와 경력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많은 지역 기업들이 경력자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한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웃긴 사례가 있는데 부산에서 인재 채용이 어렵다 보니까 서울에 지사를 내어서 인재 채용 구인 권고를 내어서 시니어를 뽑았더니 부산 사람인 거죠. 저희가 95개 기업을 조사를 냈었어요. 후속 투자 유치가 쉬운가? 판로 확장이 쉬운가? 부산에서 창업을 잘했냐? 거의 90% 가까이가 어렵다. 서울을 갈 생각이다가 48%까지 나왔어요. 실제로 이런 벤처 투자사들이 부산에는 거의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가능성을 믿고 베팅할 수 있는 많은 투자자와의 어떤 접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투자자와 만날 수 있는 그 접점과 네트워크 자체가 서울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에 있어서는 한계가 좀 명확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서울 같은 경우는 큰 스타트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창업자들 간의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가 상당히 뛰어난 양질의 정보들이 흘러넘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양질의 정보가 좀 많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투자자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대표님 왜 본사 안 옮기세요? 본사 옮기세요. 전 정말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부산시도 조금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가 이번에 창업청을 따로 개설을 하거든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다른 도시에서 하지 않은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융과 창업 쪽 중심으로 도시 발전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에 맞는 부산형 창업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가장 급선무인가 하면 투자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은 첫째는 수도권과 달리 민간 차원의 투자 운용사나 벤처 캐피탈, 장투사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 수도권에 구가 있고 나머지 지방에 나눠서 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쪽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초기 단계는 좀 잘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시리즈 A와 B 중간 정도까지라도 지역 내에서 하자. 그것을 위한 공공 VC를 만들자. 이게 이제 당장 투자 쪽의 목표고요. 창업 콤플렉스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센텀 쪽에 큰 게 하나 만들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가칭으로 유니콘 타워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콤플렉스 안에 창업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들, 투자기관들, 서울 쪽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좀 규모가 있는 기술기업들 같이 이제 한 곳에 입주해 있으면 서로 자연스럽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수도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되 부산에 이제 시장을 더 확장해야 되는 그런 팀이 부산에 지사를 내시고 그 팀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은 부산도 함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산에 있는 팀들이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은 빠르게 정착하고 함께 융합될 수 있겠다. 같이 있으면서 발생되는 교류들에
굉장히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부산에 왔을 때 어디랑 연락해야 될지 이런 게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저희가 연결을 해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부산이 창업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창업도시로서 이름에 맞게 하는 정책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청이라는 게 전반적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런 정책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이제 점검을 하면서 발전시켜 가야 되니까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 IPO 가는 기업, 그 이후에 유니콘으로 가는 기업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 기업들한테는 부산에서 창업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좀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스타트업이 적다 보니까 반대로 기회는 많다. 다른 데 갔을 때는 눈에 띄지 않을 팀이었는데 여기서는 시장에 어필할 수 있고 테스트할 수 있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기 좀 더 쉬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는데 뭐 저도 창업한 지 지금 한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공유 오피스라든지 창업 지원 센터 그리고 창업청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기관들 거의 전무한 상태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창업 생태계야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믿기 때문에 부산에서 창업을 해서 꼭 좋은 생태계 만들어서 다시 후배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창업가로 성장하기를 저는 이제 응원하고 있습니다.